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PC의 전원을 켜면 아예 안 켜지거나 켜져도 스스로 꺼져버리는 증상으로 수리를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20년 된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수리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PC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기억에 남는 수리일 것 같습니다. 우선 PC의 전원을 누르면 아예 안 켜지고 스스로 꺼져버리는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파워 서플라이 자체적인 결함, 불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이스의 전원 스위치 혹은 리셋 스위치 불량, 세 번째가 메인보드 불량, 네 번째가 메모리 자체 불량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접촉 불량이기보다는 메모리 접촉 부분이 조금 소자가 타거나 했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래픽 카드 불량, 여섯 번째는 조금 이제 빈도수는 낮지만 CPU 불량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제가 미흡한 부분이 뭐였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에 이제 무선 관련해서 뭐를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리시버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측면에는 지금 유리가 원래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떼시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한 손에 들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파워 서플라이적인 불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는 하나하나 자가적으로 조금 시도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 있는 부분에 보니까 보조 전원이 다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빠져서 안 들어왔겠거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씩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전원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대부분은 전원까지는 켜집니다. 전원까지는 켜지는데 화면 포스팅이 안 되는 거야. 화면이 출력이 안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처음에 조립을 했는데 본체는 켜지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에 보조 전원도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한 게 바로 파워 테스터기로 이제 파워의 전압 체크를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전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압의 떨림이라던가 이런 게 없이 정상적으로 정압을 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으로는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 도통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터기로 도통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이제 그 스위치로 눌러가면서 삐삐삐 이런 소리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을 찍긴 못했지만 일단 도통 테스트는 전원 스위치는 일단은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이제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게 돼서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의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케이스에서 탈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탈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도 이제 탈거를 한 상태고 매장에 있는 시소닉 전격 700W 파워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메인보드에 CPU 장착이 되어 있고 CPU 쿨러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메모리 그 다음에 파워 이렇게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지금 부팅을 시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얘 자체적으로는 부팅에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아까 파워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터기로 찍어 봤을 때 정상적인 전압을 찍어 줬기 때문에 일단 파워 쪽에서도 배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케이스에 조립해서 생겨나는 문제로 일단은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현재 사용 중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버전은 2021년 4월 13일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약 한 4년 정도 지난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봤을 때는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금 PC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5600X고 메모리는 32기가 아주 준수한 성능의 PC를 사용 중에 계셨습니다.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픽스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 쪽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다가 그 벽돌 증상, 실패를 하게 되면 벽돌 증상 혹은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뭐 PC의 전원을 켜도 아예 켜지지도 않거나 아니면은 본체는 돌아가는데 화면도 포스팅이 안 되고 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는 진짜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픽스 버전이 나왔다, 혹은 신규 하드웨어의 지원을 위해서는 몇 버전 이상이 필요하다,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의 뭐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나왔더라, 이럴 때는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능숙하지가 않으시다 그러면 주변의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컴퓨터 가게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이오스가 버전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 지금 2025년 6월 11일까지 11일 날 릴리즈된 이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버전으로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절대로 전원을 끄면 안 되고 USB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USB를 빼도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해놔서, 비품 스피커도 여러분들 아시죠? 특별하게 아주 특징적으로 아주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메모리에 불량이 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약간의 패턴은 다르지만 뭐 삐삐삐삐삐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CPU 뭐 삐삐삐삐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은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려줄 때는 무조건 어떤 제조사건 상관없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도 한번 별도로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이 잘 되고 있는지 하드웨어적으로 일단 인식 유부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모든 게 다 정상으로 잘 잡혀 있고, 메모리 클럭도 3200으로 잘 잡혀 있고요, 용량도 잘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메인보드의 완벽한 이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부팅은 잘 됐지만 어쨌거나 다시 뭐 장착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금 정비를 하면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메모리 슬롯 부분에 일단은 보니까 먼지들이 이렇게 조금 껴 있죠. 이것도 제가 한번 클리닝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당연히 접촉 부분 클리닝 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접촉 부분과 메인보드의 슬롯도 클리닝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조립이 완료된 상태인데 전원을 한번 켜 보니까 전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최초의 그 파워 테스터 다음에 진행했던 그 전원 스위치 도통 검사에서 조금 미흡한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위치를 물리고 도통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해보니까 한 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삑삑삑 이렇게 패턴으로 제가 누를 때마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번을 해요. 그리고 패턴을 어떻게 띡띡띡 이렇게 하고 한 번은 길게 눌렀다가도 빼고 길게 눌렀다가도 빼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제가 해보니까 패턴을 달리 해보니까 소리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연결이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한번 오랫동안 눌러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가 불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외부 이제 스위치, 매장에 있는 외부 스위치로 한번 장착을 해보니까 끄고 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까지 했던 클린 테스트까지도 하고 이런 했던 과정들이 정말 이걸로 해서 됐을 때 참 무색할 만큼 참 전원 스위치 그 테스트가 조금 미흡했다. 저도 앞으로라도 또 이제 또 실수는 누구나 할 수는 있죠. 앞으로 이제 전원 스위치 테스트를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제 자신을 좀 가다듬는 좀 계기가 되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참 3R6 케이스인데, 전면부에 이제 케이스에 있는 스위치를 교체하려고 봤더니만 이게 거의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말 빼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고객님께서는 그냥 이 위에 있는, 제가 먼저 제안을 해드렸던 게 케이스 위에, 이건 리셋 스위치가 없는 케이스였어요. 케이스 위에 LED 버튼이 있는데 굳이 LED 버튼을 굳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 LED 버튼으로 전원 스위치를 대체하게 되면 조금 편리하게 전원을 껐다 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혹은 아니면 이렇게 외부 스위치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 조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오늘 내가 온 목적이 뭐냐면 내 부품 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와 정확한 원인을 찾고 싶다고 하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 케이스의 교체도 지금 염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스위치 그냥 짤막한 거 이런 케이블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장착해 주면 일단 사용하다가 조금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그때 이제 자가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교체를 하신다고 그냥 저렴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그냥 스위치만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PC에 대해서 안정성과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은 SSD는 정상이었고 하드디스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테라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할당되는 섹터 수가 있고, 또 다시 뭐 보류 중인, 뭐 현재 보류 중인 섹터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좀 경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뭐 포맷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우고 뭐 초기화를 한다고 해서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추후에 한번 교체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현재 만약에 지금 1테라의 중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백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고객님도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지금 이 부품, 이 PC 부품 중에서 가장 단가로서는 제일 비싼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드렸고요. 다행히도 포마커에서도 정상적인 얘 성능에 맞는 점수를 또 표현을 해줬고, 그 다음에 GPU 온도도 한 핫스팟만 80도 정도 찍었고 아주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하나씩 리스트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그 도통 검사를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 저도 괜히 막 클린 테스트까지 이루어지게 했었던 수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리를 하실 때 그 과정대로 이렇게 하실 때 하나씩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혹시라도 주변의 PC 수리점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문제로 수리를 받으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을 참고로 하시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객님께서는 오늘 꾸민거 PC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까지도 다 아셨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는, 이거 PC를 들고 유리를 빼고 오셨잖아요. 한 손으로 들고 나가시는 뭐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또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진짜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벌써 지금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 금요일 밤입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